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분입니다. 안전진단 나왔죠. 현 문제는 이제 18번까지인데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은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주택 재건축할 때만 한 거 아십시오. 재건축할 때만 한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요. 주택 재건축, 재건축, 단지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진단 통해서 재건축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면 재건축입니다. 딴 데는 안 합니다. 하면 첫 번째 실시. 자, 누구냐 하면 시장 군수가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두 번째는 실시 시기 언제냐? 그러니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할 시기 도래할 때, 요 예정구역에서 할 시기입니다.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다. 이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래했을 때 합니다. 예를 다른 것인데 재건축 결정하기 전에 한다. 이게 또 확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래 시한다.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할 때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니까 단지 안에 있는 주택 단지니까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다 실시합니다. 상가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할 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 비용 부담. 시장 군수가 직접 비용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효과입니다. 효과는 안전진단 결과 하고요. 도시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건축 실시 여부입니다. 재건축을 하자 말자 실시 여부겠죠.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도 이제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진단 결과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결정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시 보시면 실제입니다. 실제는 실시를 한다 되지만 실시를 대통령령에 딱 보시면 어디에 위임해서 실시를 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요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한테 위탁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다 해서 시설공단이 실시한다 하면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도래해도 진단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되어도 진단 실시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입안 제한 하시죠. 제한하시는데 재건축 제한이면 입안 제한하기 전에 보니까 해당 그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한다 해도 진단 실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요청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을 환자한테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되지 진단 실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하고자 할 때는 또 하는 경우 있겠죠. 단지 내에 모든 건물 다 실시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진단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지금 당장 건물이 붕괴될 정도 위험이 있으면 진단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완성해도 붕괴되면 진단에서 뼈를 철거해야 되겠죠. 우려 있으면 된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시설 부지, 각종 어떤 도로 공사할 시설 부지 위에 있을 때는요 말정에도 철거합니다. 하고요. 또는 또 3분의 1가 이미 불량 진단이 났으면 나머지 잔여 건물은 진단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을 통해서 진단을 할 때는 요청을 한 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오죠. 시도에서는 요 검토를 다 해보니까 너무 빠르다 등이 있으면 연기 또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오면 요청에 응해서 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쨌든 취소 결정도 시장 군수가 하지 시도에서는 요청만 할 뿐이다. 이 틀이 더 중요한 틀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항상. 자, 16번 봅니다.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말에서는요. 안전진단은 주택만 한다. 아니죠. 건축물 다 합니다. 상가도 포함된다. 해서 1번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안전진단 요청 신청할 때는 소유자 동의 10분의 1 동의해야 요청할 수 있다 하죠. 그래서 2번 X고요. 3번 보시면 언제 하느냐. 재건축 그 예정구역별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때 한다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맞고요. 4번 가시면 진단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 20일 아니죠.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제외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시도에서는 판단 결정은 못합니다. 요청만 할 뿐이겠죠. 그래서 5번 X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1번, 주택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은 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 다 실시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2번입니다. 안전진단 신청할 때는 3분의 2가 아니죠. 10분의 1. 안전진단에 관한 신청, 요청, 요것은요. 10분의 1만 동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3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요. 결정했으면 그 여부를 신청한 자한테 알릴 뿐이지 이쪽으로 보고사항이 아니죠. 재건축까지 다 결정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X죠. 또 4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권자는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X죠. 또 5번 보시면 시기 중에 필요하다 인정이 딱되지면요 직접 시도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요청만 할 뿐이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같은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자, 3장금 3장에 정비사업의 시행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시행 방법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행 방법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 시행자까지 확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행자와 시행 방법입니다.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죠. 첫 번째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 또 순서가 바뀌는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해야 순서가 맞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다.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선사업, 삼동근 사업이죠. 모든 사업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량케 하는 방식, 수용해서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 주는 방식, 또 환지식으로 건물 바꿔주는 방식도 있고요.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이 돼가지고 건물 가치 교환 방식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섞어간다. 혼용 방식도 있다. 다 모든 방식 다 섞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식 다 나오는 것이죠. 재개발 사업, 이 사업은요 환지 방식을 할 수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딴 방식은 안 됩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보시면 환지 처분 환지 방식과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또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말이 관리가 있지만 딴 건 안 되고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밖에 안 된다. 등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죠. 가로주택 이것도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한다. 다른 방식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어떤 딱 구분 징표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하는 주거 방식과 환지를 끼우는 방식들이 있고 수용 버튼 이거 있죠. 또 다른 건 환지가 없죠. 환지 없습니다. 제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시행자를 보시면요. 시행자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개선사업 이 두 사업은 보시면 시에서 해준다죠. 시에서.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준다.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 군수가 한다.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기입니다. 보시면 또, 우리 개선사업 보시면, 개선사업은 이렇게 하죠. 개선사업은 보시면, 그런데, 시에서 해준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해야 된다. 동의를 받는다 합니다. 동의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의 동의와 토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얻어서 해준다라는 또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1번 사업일 때 보시면 세입자 동의를 또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해가지고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 세입자의 수가 소유자의 수에 비해서 첫 번째 2분의 1 이하가 될 때 그렇다 합니다. 또 두 번째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 할 때만 동의 구하지 수용 아니면 안 구한다 하죠. 그래서 수용 방식이 아닌 기타 사업 시행 방식은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합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들을 위해서 해당 시 군구의 임차인들께서 이주할 수 있는 이주용 각종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일적으로 이주시키면 되니까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랍니다. 자, 또 긴급할 때는 요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예, 그 외의 사업들, 이 두 사업에는 다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한다 해가지고 일단 다 조합이죠. 원칙들은 다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의 사업을 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할지라도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 4번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각기 다 동의를 과반수가 각기 동의를 여기도 조합인데 과반수가 동의를 다 한다라면 과반수가 동의한다라면 시장 군수 등과 공동 시행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다 같이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뿐 아니고 민간 회사라 볼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일 때 보시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컴용가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재건축 사업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까지만이다. 도시환경 보시면 이것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감정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이것도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 신탁회사까지만 같이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틀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1번. 2번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스스로 주택 개량 보전 방식으로 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기구로 주택 보대봉이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고 환지할 수 있다 해서 관리 처분 단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관리 처분할 때는요, 보통 다 주택과 부대 봉이설까지만 딱 나옵니다. 공식인데 여기 재개발과 재건축 요 두 사업은요, 이것들뿐 아니고 오피스텔까지도 끼울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요 두 사업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 끼울 때 이렇게 하죠.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일대 하나고, 그리고 이제 해당 그 전체 건물 가운데서 오피스텔이 30%, 100% 30% 이하가 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요 사업은요, 상업지역에서 하면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택 등이 아니고 이건 건축물 공급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 부대 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3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또 보시면 역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또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맞습니다. 이거만 있죠. 환지는 없어. 환지가 없어. 그래서 일단 나왔죠. 해서 5번 질문이 환지가 보여서 X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시행 방식입니다. 옳은 것,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이것은 이제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바로 X네요. 주택 재건축 사업 할 때는 환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왔죠.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면 이 사업을 등록하시겠죠. 스스로 주택 개량 보전하는 방식, 이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식 앞에 사업이 안 보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그렇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정확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십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받는 동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하다. 이제 그 수가 2분의 1 이하이면 동의 안 구할 수 있다. 해서 이 동의들에 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해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시면 또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시장 군수가 단독 시행하거나 또 주택공사 등인데 등이 좀 많습니다. 등이 많아. 그 중에 보시면 50% 초과 출전한 법인 등도 있어요. 등이 좀 많다 이렇게 하시고 상세하게 이렇게 1번처럼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은 보시면 긴급할 때는요, 동의 구하지 않고도 다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보시면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데 과반수 정받으면 시장 군수와 건정 신감이 다 나왔네요. 다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다 언급이 딱 되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건설업자 등사업과 공동 시행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죠. 주택 재건축 사업도 보시면 시장 군수뿐 아니고 건설업자 등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5번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1대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가능하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문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같은 시니까 통과하시고요. 자, 7번 문제, 7번부터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말입니다. 조합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요 세 사업이라 할지라도 요 경우 조합이 한다가 원칙인데 시장 군수가 요 세 사업일 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임받아서 대신 시행한다. 대행 시행도 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려워서라만 딱 나면 대행입니다. 이거 어떤 잘못했을 때 직접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행 시행 직접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체크만 해주시고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행 시행인데 어려워서 조합들의 시행자들이 부탁을 할 때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할 때는요, 요 대행자인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까지 포함시켜서 이들 이름으로 대행한다. 하지만요, 이들 시행자인 조합의 계산으로 이 조합의 재산과 어떤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한다. 랍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등을 대행케 할 때는요, 조합원 등 시행자한테 재산상 부담 가할 때는 직원한테 허가받고 해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행개시 결정 고시일로부터 고시일 다음 날부터 대행개시 완료일까지 해가지고 대행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하되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재산과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 표현만 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입니다. 일단 보시면 7번 문제는요. 1, 2번 맞는 말입니다. 조합이 어려워서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요. 직접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더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지금 맞습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조합이 단독 시행할 또 공동 시행할 때는 3번에 2가 필요 없죠. 과반수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해서 2번이 X인 것입니다. 자, 또 3번에 보시면 3번은요. 긴급할 때는 이 모든 동의 구하지 않고도 조합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했습니까? 그래서 1번, 3번 지문 할 수 없다. 동의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점 X고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의 선정이라는 말 나오죠. 그 뒤에 설명할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항상요, 시공자 선정 나면 조합이 할 때와 소유자 구분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뒤에 설명할 것인데요. 항상 선정하면 경쟁이 필요하지, 원래 수익이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경쟁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점 X네요.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죠. 다 시장 군수가 했다가 보고 통해서 재건축 등을 결정을 취소할 것도 좋지만, 시도에서는 결정을 못한 것이니까 5번 점은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8번 문제도 같은 식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1번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요겁니다. 아까 말한 이거 조합이 하는 요 세 사업일 때 시에서 뺏어가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요, 국유지 등을 제외한 국유지 등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 되면서 소유자 과반수가 해주기를 원할 때 직접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을 할 때도 보시면 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업 인정을 인정해줍니다. 해주는데 착수 단계인 바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때 그 사업 인정이 되어서 팔지 않고 버티는 분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3번 보시면 X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요건에서의 동의는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세입자의 과반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점을 명확하게 X가 되겠네요. 이따 보시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시장 군수가 다 이렇게 공동으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또 5번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딱 보시고 확대해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고 제가 그만 판서했던 내용들만 확인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가 이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문제. 조합은 상당히 또 중요하죠. 조합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이렇게 비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조합이란 말이 딱 뜨죠. 조합이란 말 뜬다. 조합이죠. 저는 조만 썼지만 조합입니다. 제 성이 조치지만 그 성의 의미에서 조만 성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게 있습니다. 조합입니다. 조합이 할 때는 그전 조합들이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리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 기타만 조합이 있다 하고 기타는 다 조합이 한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근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일 때는요, 조합이 원칙이지만 그 사람 수가 몇 명 안 되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또 같이 확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조합이란 말 딱 나오죠. 그러면 조합이란 말 딱 나오면 항상 그 조합 문구에 속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구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란 문구 써야 돼요. 또 모든 조합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가는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인가 받으면 바로 활동 못하죠. 다시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까지 해야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이 조합들은 말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것을 먼저 구성해서 사업을 또 준비를 해둡니다. 해둬요. 할 때 요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요. 이것도 시간한테 구성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추진위 구성을 해서 준비하는데,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 요 사업은요, 조합이 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성 승인할 때 보시면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5명 이상의 대표자가 딱 모여가지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받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또 보니까 하는 업무가 뭐냐 하니까 다 관리업자 선정, 관리업 선정, 또 설계자 선정, 그 다음에 각종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그 다음에 정관의 초안의 작성, 또 조합 설립인가의 동의서 징구가 있고, 또 보시면 창립총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인가 요 자체를 위한 또 동의서 받는 요 업무를 또 수행한다 보면 돼요. 조합설 추진위 구성승인 동의 과반수기 말고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의 설립 동의는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게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사 요 사업일 때는 보면 이제 10분의 8 이상의 어떤 동의와 또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주택 재건축 요 재건축 할 때가 조금 복잡한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 안에서 한다가 원칙인데 구역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 할 때는 보시면 단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또 4분의 3의 의결권이 필요하다랍니다. 근데 구분 소유자 수는 재건 한자수가 좀 이상하죠. 재건축 이렇게 잘 보이겠네요. 구역 동별로는 과반수의 동의만 구하지 토지 면적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바깥쪽은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온 것이죠. 하지만 각기 이렇게 동의를 했지만 동의한 자들 수의 또다시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이상이 해주기를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를 또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하고요. 이 경우뿐 아니고도 또는요. 과반수 이상이 또 취소 요청할 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나옵니다. 하고요. 그러면 조합원.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요, 이 구역 내에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사 이 두 사업은요,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다 당연 조합원이 된다랍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요 두 가로주택 재건축은 이것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대자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또 경우 수도 발생하더라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또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조합원의 지위는 항상 이전할 수 있다. 이전 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 경우일지라 할지라도 또 이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한해서 그것이 투기 과열지구란 요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면 조합원의 지위 이전 금지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된다. 그 다음에 조합은 이제 100명 이상이 되어지면 10분의 1 이상으로서 조합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또 도의한다. 이 업무상도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합의 총회에 관한 문제는 지문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틀 잡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9번입니다. 추진이죠. 통해서 무엇이냐입니다. 추진이 구성을 위해서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5명 이상이 구성한다. 해서 이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추진이도 구성 승인 받더라. 승인 받아야 됩니다. 해서 맞습니다. 3번 추진이 S는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바로 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빼고 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또 조합에는 추진기간 모든 업무는 조합이 다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적 승계. 이걸 위해서 설립 인가받으면 30일 내에 모든 서류 인계한다.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4번 맞고요. 조합에도 필요한 운영 경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다. 보십시오.
다음에 10번 문제. 추진위가 하는 업무 중 아는 것이 무엇이냐? 정관의 초안 작성, 상임총회 결재, 또 계약기관 사업청 기사서, 종에서 진구한다. 다 이런 거 합니다. 하는데 조합원의 분담별, 분담금 내고요. 저 뒤에 관리처분 가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여튼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11번 보시면 조합원이 될 수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토지등 소유자 두 개 포함되니까 토지등 소유자에 하나 포함될 수 있는 사람만 여기 딱 포함되니까 당연히 3번 구역 안에 소지한 지상권자 포함될 수 있겠죠. 재개발 사업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12번인 거죠. 우리 동의죠, 동의입니다. 동의. 항상 동의인데요. 요 동의란 말 딱 뜨죠. 딱 뜨면 이렇게 하죠. 동의란 것은 이렇게 하죠. 동의란 것은 일단은 지장 날인을 한다 하죠. 그 다음에 해당 그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한다 하죠. 자필 서명 하고 난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또 보시면 동의자의 국공유죠. 국공유시가 동의자에 포함이 된다랍니다. 포함이 돼요. 자, 또 보시면 2개 이상을 소유해도 사람 수는 1명으로만 인정한다. 봅니다. 또 보시면 공유자가 이때에도 대표 1명으로만 인정한다. 이말 나오죠. 그런데 보시면 요 토지 주인은 A인데 지상권자가 또 따로 B가 설정이 되어 있다랍니다. 이때는요. 토지 지상권은 2개 합쳐가지고 대표 1명으로만 인정한다랍니다. 하지만요. 이 토지 주인이 C인데 건물 주인이 또 D다라면 또 틀립니다. 이때는 각각 1명씩 계속 2명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필지에 소유자가 몇 명이냐 되겠죠. 자, 일단 A를 보시면요. 1번 필지 주인이 A인데 이 사람이 4번 필지도 소유했습니다. 1번, 4번 2개 소유했죠. 2개 소유했으니까 2개 합쳐가지고 1명이다. 그래서 1번과 4번 합쳐서 3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공유자는 또 대표 1명이랬죠. 1명이니까 지금 보니까 건물 토지 공유자 B씨 1명, 또 지상권자 합쳐서 1명입니다. 근데 토지와 지상권 통틀어서 보시면 또 1명이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해서 2번 필지는 다 합쳐가지고 1명밖에 안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3번 필지 보시면 토지와 건물 주인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각각 1명씩이죠. 3번은요 2명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합쳐서 1명, 2번 통틀어서 1명, 3번은 2명 해서 합치면 총 4명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해서 12번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같은 시기 문제가 13번 나왔으니까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문제를 볼게요. 동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를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 비율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이 또 15번도 바로 그 동의 비율이죠. 재건축 할 때는 각 동에서는 과반수의 동의만 구하고, 그죠? 전체에서 4분의 3,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가보세요. 16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오른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의 조합장의 선임 동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이 동의 비율, 이것을 들고 와야 된다. 조합장 선임했다는 그건요. 나중에 보시면 신고사항이지, 첨부사항이지. 이것은 뭐 뭡니까? 꼭 제출 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해서 1번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있고 조합장은 아직 없으니까 여기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를 하면 고시하고요. 인가 취소에도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해서 2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조합이 임원 뽑죠. 임원 뽑습니다.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임원을 꼭 뽑게 되어 있죠. 조합장 1명. 그 다음에 이사는 3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는요.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돼요. 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미피피파, 미성년, 어떤 피성년, 피한정, 파산선고자 안 된다. 그 다음에 근고생애 실질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아직 안 되신 분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2년 안 되신 분과 그 다음에 유해증인자 분들이 안 된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받고 나서 아직 5년 안 되신 분까지 안 된다. 등이 있습니다. 포함이 딱 되어지면 당연 그날로 당연 퇴임이 된다. 그런데 퇴임 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파트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죠. 되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격이면 당연히 힘들지만 저는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3 맞고요. 4번입니다. 항상 조합 설립을 할 때는요, 구두로 말로 절대 못합니다. 지장 찍고 나서 신분증 4번 첨부해서 잡혔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보시면 X네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추습니다. 총회입니다. 총회입니다. 총회회의입니다. 회의 개최입니다. 회의 개최. 개최할 때는 10%가 출석해야 됩니다. 10%. 그런데 창립총회하고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 요 3가지 회의할 때는 20%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결정이 뭐냐 보니까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는 20%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17번입니다. 오른손 무엇이냐 문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는 등기를 해야 이거 조합이 설립됩니다.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필요합니다. 자, 항상 임원 딱 나면 겸직 검제모와 겸임 검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할 수 있다, 겸할 수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다 했었죠. 않는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맞는 말 되겠죠. 맞습니다. 또 조합의 임원이 퇴임했다 해도 퇴임을 했다 모든 유효하다 본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19번 가보십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조합은요, 반드시 감사는 꼭 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지 않을 수 있다. 둬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2번입니다. 결격이 되어도 항상 거짓 모든 유효가 되죠. 2번 좀 맞네요.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문장 참 잘 뜨죠. 그래서 지금 3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겸직 검제모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이 조합장은요, 대의원의 또 이사회 등의 의장입니다.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라죠. 그래서 문장 보시면 5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20분 문제네요. 자, 오른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도시환경정비 사업일 때는요, 조합 설립이 원칙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X죠. X고요. 100명 이하일 때는요, 항상 이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1명 이상입니다. 이사는 3명 이상, 3명 이상.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이니까 항상 3명 이상이 좋죠. 3명. 이게 이번에 X입니다. 감사가 이제 1명 이상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재건축할 때 단지가 안규제 포함됐다 할 때 4분의 3 이상의 소유자와 또 뭡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필요하죠. 4분의 3과 3분의 2 둘 다 나와야 됩니다. 한 개만 나왔죠. X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현금 청산 들어갑니다. 현금 주와 분양 신청 안 하고 현금 청산 받겠다. 이러한 사항이 됐으면 전체 조합원에 관해서 3분의 2 가중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조합원한테는요, 청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일반 부장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원한테 이익될 사항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가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에서는요, 조합장 보고 선임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요, 조합의 정권 사항이고 대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보십니다. 21번. 이사에 관한 사항이죠. 이사는 3명 이상이다. 맞습니다. 100명 추가하면 5명 이상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비법 위반돼서 벌금 100만 원 5년 안 되신 분도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사도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한테 임원 선임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4번 또 보시면 이제 보시면 되고 5번 보시면 조합은 발의로 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에 수립했다 할 때는요, 그 발의한 자의 대표자가 총회 회장 권한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22번 가볼까요? 우리 조합 설립할 때 설립 인가 맞죠? 인가는 항상 시군 수종. 그렇죠?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100명 이상일 때 해서 보시면 50명 이상 아닙니다. 개발조합은 50명이지만 정비사업자는 1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정관 변경한다 할 때 전체 조합원 3분의 2가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과반수지만 3분의 2 동의 필요한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또요. 임원의 선임은요, 대의원에서
승인 못한 데서 해임도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또 조합장 제외한 기타 이사감사는 대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될 수 없습니다. 22번에 5번도 X화된다 이렇게 다 확인되었던 그런 식의 사항이니까 이제 좀 풀어내야 됩니다. 자, 해서 보시고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자 24번 볼까요? 24번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할 때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업시행 인가 정비사업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는요 모든 인가 승인은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도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고 시장 군수가 다 인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바로 X네요. 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총회 통해서 사업시행가는요 조합원의 가관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맞고요. 당연히 사업시행 인가할 때 공람 통해서 의견 청취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그 뒤에 나오겠지만 4번처럼요 재개발 사업과 주관 개선 사업일 때는 임시 수용 시설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은요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 바로 그러면 철거하니까 세입자도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보시면 권리는 보하지만 권리 기간은 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당연한 말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26번 문제가 보이네요. 이 문제부터는 시공자 답도 받다가 틀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